최근 일각에서 백지화 논란이 일었던 신세계 특급 호텔에 대해서 윤장현 광주시장이 원칙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여파가 친환경 자동차 생산기지를 구축하려는 광주시에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집중 조명됐습니다. 광주시도 군공항 이전 문제를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녀들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위해 옐로우 카펫 캠페인이 광주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장현 광주시장이 신세계 특급 호텔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백지화 가능성을 일축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광주 복지재단 초대 대표로 내정된 엄기웅 내정자에 대해서는 낙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최근 암 수술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윤장현 시장이 예고 없이 기자실을 방문해 현안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윤 시장은 광주시와 신세계가 추진하던 특급 호텔 건립 사업이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 데 대해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최근 도면을 받아보니 생각보다 판매시설 면적이 커 협의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현실로 봐서는 호텔과 면세점은 정말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수건 사업이었던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 안에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것 협의해서 일이. 상권에 영향을 준다는 주변 중소상인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반대 움직임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세계 측 역시 판매시설 면적이 넓은 편은 아니라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일단 특급 호텔 건립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다만 면세점 등 판매시설은 당초 계획 30%에서 소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편 윤 시장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부적절 의견을 받은 엄기욱 광주 복지재단 대표 내정자에 대해서는 청문회가 폼으로 있는 게 아니라며 낙마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으로 전기차나 수소자동차가 주목받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친환경차 생산기지를 조성하려는 광주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눈속임 차단 장치를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를 조작한 독일의 폴크스바겐. 수십조에 이르는 배상금과 벌금을 물게 됐는데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를 꿈꾸는 광주시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각 나라의 환경 규제가 그만큼 엄격해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여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뒤따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현대에서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 모든 것을 광주 시민들이 여기 와서 이들이 일하기에 정말 좋은 조건이라는 것을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계 역시 폴크스바겐 사태를 계기로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형 자동차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자동차 산업밸리, 즉 친환경 자동차 기술 개발과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서 미래를 선도할 핵심 기반을 갖춘다는 계획으로 국내 경쟁 도시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 친환경 자동차 기술 개발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 우수 인력이 필요한 만큼 정부 지원 역시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땅만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필요한 SOC를 깔고 또 소재와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 중견기업을 유치하고 완성차 조립 라인도 깔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정부의 아주 큰 응원이 필요하죠. 다국적 자동차 기업의 관심은 이제 국가가 아닌 인적 물적 토대를 갖춘 도시로 향하는 만큼 그에 걸맞는 경쟁력과 토대를 갖추는 게 광주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승용 의원은 산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벤츠와 BMW, 크라이슬러가 지난 2011년 이후 연비 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르게 표시해서 적발된 경우가 각각 5건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허위 등급 표시로 적발돼도 수백만 원의 과태료만 물리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과징금으로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뜬금없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조만간 광주시와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먼저 말하기를 꺼리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광주공항의 국내선 이전 문제도 수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국방부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공항을 지역구로 둔 김동철 의원이 전남도 국정감사에서 군공항의 전남 이전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광주공항이 지난 60년 동안 광주만을 방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도 서남권을 방어하기 위한 공영 비행장이었기 때문에 그 수혜는 어차피 전남도 봤던 것이거든요. 이낙연 전남지사는 민간공항 통합이 먼저라며 군공항 이전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광주전남 상생발전협의회 의제로 상정해 광주공항 이전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우선은 광주공항 이전과 민간공항의 통합 이것부터 서둘러 갔으면 좋겠고, 또 국방부가 이전과 지원 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안하면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해야 한다며 군공항을 무한공항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가장 민감해하고 있는 군공항 이전 문제. 광주 지역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을 전남도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 수정 건의안을 국방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19일 5.18 교육관과 우산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역 순회 설명회를 열고 군공항 이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민협의체 협의와 국방부의 자문을 거쳐서 오는 12월 중에 수정된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건의서를 바탕으로 내년 초쯤에 타당성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 주변에서 끊이지 않는 어린이 교통사고.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옐로우 카펫이라는 색다른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광주도 옐로우 카펫이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정효욱 기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는 차량이 앞차를 추월해 중앙선을 넘는가 싶더니 하굣길 초등학생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광주의 경우 지난 2년간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1000여 건, 모두 4명의 어린이가 숨졌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로 인해 20명의 어린이가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그 스쿨 전적이 30km잖아요. 근데 60, 70까지 달리고.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통학로 횡단보도 부근에 노란색 스티커를 붙여 만든 옐로우 카펫이 광주에 등장했습니다.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아이디어를 낸 옐로우 카펫은 어린 학생들에게 안전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운전자들에게는 예방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겁니다. 저기는 어린이가 다니는 곳이다. 항상 조심해지고 선행해지고 마음이 그래져요. 기사로서. 밤에도 잘 보이도록 태양광을 설치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옐로우 카펫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성북구랑 인천 서구랑 서울 중부 쪽에서는 설치하고 난 후에 굉장히 많이 사고율이 줄었다. 광주에 2곳이 설치된 옐로우 카펫은 연말까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초등학교 4곳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올 시즌을 모두 마쳤습니다. 김기태 감독과 주장 이범호 선수의 올 시즌에 대한 소회와 내년 각오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내년에도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내년에 또 좋은 모습으로 시즌 들어갈 때는 항상 올해 고강 가겠습니다라는 거를 목표를 걸고 시즌을 하지만 또 이렇게 끝날 때는 또 몇 년째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는 것 같아서 주장으로서 좀 너무나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팬들이 원하는 걸 다 알기 때문에 하여튼 퍼스트 시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튼 준비 잘 해가지고 항상 모두가 다 웃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잘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그 희망이 결과로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올 시즌 너무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내년 시즌도 잘 준비할 테니까 타이거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광주 MBC가 창사 51주년을 맞아 더불어 살아가는 즐거움을 조명하는 두 번째 순서. 이번에는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1981년부터 운영 중인 엠마우스 복지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훈련 시설로 명성을 얻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장애인들은 연간 120여 명. 무엇보다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자립심을 키운 게 가장 큰 수확입니다. 훈련도 하고 포장 작업도 해요. 친구들 컴퓨터를 먹고 때문에 제가 대신 꽂아요. 장애인들의 자립과 인권보호,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결실을 거두기까지는 아일랜드 선교사인 촌노엘 신부와 자원봉사자들의 공이 컸습니다. 장애인과 그룹홈 공동생활을 하면서 비장애인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 격려하고 자신감을 북돋아줬습니다. 그 친구들 저에게 바이바이 즉 자립, 자기들 이렇게 무엇인가 교육도 훈련받고 취직되어 갖고. 장애인 자립과 자활에 관심이 많은 이 커피숍도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빙과 배달, 주방 업무까지 발달장애인 3명이 보조 업무를 도맡을 정도로 성장한 건 자원봉사자들이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교육을 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여준 게 컸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경험 속에 실패도 하고 또 실수도 하고 또 격려도 받고 한마디의 격려의 말 안에서 이 친구들이 생각이 커지고 경험이 커지고 꿈이 커지고.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모두 6,300여 명. 아직도 어려움이 많지만 든든한 후원자들 덕분에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지역 고3 학생의 평균 키가 10년 전보다 1cm가량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공개한 광주시 표본 학생 신체 발달 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지역 고3 학생 평균 키는 173.5cm로 10년 전인 지난 2005년 174.4cm보다 줄었습니다. 고3 여학생의 지난해 평균 키는 160.2cm로 지난 2005년 161.3cm보다 작아졌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고 뛰어노는 시간이 부족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